틀린 거 설명해야 될 게 있나요? 플룸이었나 우리가? 어디 설명해야 되니? 이거 채점도 안 한 것 같다. 점을 안 했어. 수연아 몇 쪽부터니? 52쪽. 52쪽부터 그랬나? 빨리 채점해. 52쪽? 숙제 올라가는 시간만 돌려 어려워. 갖다 줘. 개크긴 하다. 당황스럽다. 그냥 뭐야? 45쪽에 2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기다려. 기다려. 넌 그때 안 왔잖아. 나중에 따로 물어봐. 쌤 예. 근데 틀린 것도 영상 틀어요? 아니 뭐 그냥 틀어놓고 하라. 귀찮아서. 하도 안 오니까. 영상 안 트는 날이었구나. 나 어제 민정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응. 찐이었어. 왜 안 돼요? 아, 졸렸다. 그럴 수 있지. 아, 공감 좀. 네, 또 졸렸다. 자 52쪽부터 틀린 거 얘기하세요. 왼쪽부터 52쪽부터 빠른 번호 얘기하세요. 3번이 좀 궁금한데요. 3번에 네. 제가 처음에 1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A가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이 부분만 A여가지고 안 생성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거를 그냥 같은 거 같은데. A 조건일 때 마감하면 생성되지 않는다? 아, A 조건이 A가 때문에. 뭔데요? A가 지금 보면은 그 주황색이 지표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점은 지금 보면은 멘틀이나 화감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인데 어떻게 마감화가 만들어지죠? 예. 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아저씨? A는 그리고 그 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주황색 라인은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나 멘틀이나 화강암의 용융 곡성보다 온도가 더 높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은 아닙니다. 또 9번. 6번. 6번.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마그마 언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해령 부분. 자,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죠? 압력 감소죠.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플룸, 그 다음에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 원인은 압력 감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그럼 왼쪽 그래프에서 압력 감소를 의미하는 게 뭡니까? A를 얘기하는 거겠죠. P에서 A로 가는 거. 그게 압력 감소겠죠. 그렇죠? 네. 자,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압력이 커질수록 용융점이 높아진다. 삐비. 낮아진다? 물을 포함한 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니네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압력이 높을수록 용융점이 높아진다는 맞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여기는 압력 감소에 의한 뭐예요?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압력 증가로 인해서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용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열점에서 마그마는 PA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맞죠? 네.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거,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거 둘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에서 마그마는 PB 과정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디다? PA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김지아는 어떻게 니은 디귿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는 열점이랑 해령을 구분을 안 하시는구나.
내용 좀 공부하세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체크해 자, 그다음. 없어요, 틀린 거? 네. 자, 그다음 11번을 보죠. 자, 표는 화성암이 종류와 주요 조항 광물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휘로감이래요. 니네 거기 휘로감 보이죠? 예. 세립질하고 조립질하고 중간 정도 되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휘로감입니다. 맞죠? 휘로감은 석영 반암보다 SiO2 비율이 높다. 삐삐. 자, 석영 반암 밑에 보시면은 밝은색 광물이 많은 거 보이죠? 그 다음에 휘로감 밑에는 어두운 색인 희석과 감량색의 비율이 높은 거 보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기억은 틀린 겁니다.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은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많다.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될수록 암석의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두워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현무암보다 뭐예요? 화강암이 더 어둡기 때문에 니은이 맞습니다. 자, 디귿 반려암과 반려암. 화강암은 주로 암맥으로 산출이 된다. 얘네들 다 심성암 아닙니까? 심성암은 암맥으로 산출되지 않죠. 그죠?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반출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 층리랑 나란하게 발달한 암맥과 암산에서는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저요? 야, 신성함이 아니라 이 새끼야, 심성함이야 이 새끼야. 뭐 갖다가 뭐 신전처럼 모시려고. 신성함은 뭐야? 뭐 홀리야? 홀리? 이렇게 눈이 좋으세요. 신성함은 뭐야? 뭐 갖다 모실래? 자, 지금 신성함. 와, 공부 한 자도 안 한 티가 이렇게 납니다. 했어요. 어떻게 글자도 모르니까. 했어요. 와, 이건 좀 진짜 좀 충격이긴 하네요. 자, 그다음 근데 있는데 신기해. 제 12번 틀렸다. 네, 이거는 안에 해주세요. 자,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화성암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성암 중 중생대 화강암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거 이거 별표 쳐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중생대 화강암. 화강암은 위쪽의 지층이 깎여나가면서 지표로 노출되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화강암이 우리한테 보이는 게 주로 어디다? 산 윗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화강암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지층이 융기를 합니다.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위에 부분이 깎이죠? 그래서 화강암 위에 쌓여있던 흙, 모래, 먼지 등이 다 깎여져 나가면 화강암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제주도 울릉도에는 무슨 암? 화산암이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주도 울릉도는 화산암, 즉 지표 근처에서 굳은 거. 그 다음에 인수봉이나 북한산 근처에는 심성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산암은 대부분 신생대 현무암이다. 맞아 안 맞아요? 화산암은 신생대 현무암이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화강암은 중생대였다고 얘기했죠. 그쵸? 자, 화산암이 심성암보다 더 넓게 분포한다? 아니죠.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지역은 울릉도랑 독도랑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심성암이 훨씬 더 넓게 분포하죠. 왜? 용봉산만 가봐도 심성암이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그 다음 오른쪽 3번인가요? 예. 그림은 어느 조건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때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멘틀의 용융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야, 지금 보면은 잘 봐요. 빨간색 점선, 그러니까 주황색 점선이 오른쪽으로 갑자기 이동했습니다. 이건 뭐죠? 물? 온도 상승이에요.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네. 자, 온도 상승이죠. 우리가 이렇게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언제 있었죠?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우 하나밖에 없는데. 예. 에? 섭입할 때. 섭입 때가 온도 상승이다. 열정. 아니야, 열정이랑 아니야? 그죠. 그건 2고 네, 김수현 씨. 섭입이 이거 3이고.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너는 좀 닥치고. 예. 다 얘기할 거야? 주저주저 다 얘기할 거냐고. 몽변대에 나왔어? 네? 맞는 것만 얘기해야지. 이 새끼 다 얘기하다가 하나 걸리면 맞았다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아니죠, 이제 못 들은 척하면 이 새끼야 거죠. 그만 좀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죠,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을 속으로 해. 예. 이 새끼
수현이가 지금 무슨 마이크 물리게 왜 이러는 거야? 오디오 물리게. 예. 오늘 왜 저렇게 텐션이 높냐 쟤? 오늘 뭐 날이야? 오늘 왜 신났어 너? 카메라서. 솔직히 오늘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났어? 야 좀 진정하세요 아저씨. 네. 마취 총 쏘기 전에. 자 김수현 씨 뭐예요? 오 유부남질 마그마 좋은데요? 그건 저도 알아요. 뭘 알아요? 너 이상한 얘기 했잖아. 서울대 얘기했잖아. 육육점. 그럼 용융점이에요. 너는 한글부터 제대로 하자.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책을 안 보나? 용융점은 뭐예요? 아 용융점. 용융점이 맞는데 쟤 뭐라고 그랬지? 유용점? 자 보세요. 자 차시영이 뭔 얘기를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차시영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이 물을포가 여기가 아휴 잘못 그렸네. 여기가 서립대입니다. 서립대에서 물을 포함한 지각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아주 지랄된 코하네 오늘. 아 공부해야겠다.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대륙지각 밑에를 가열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대륙지각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대박. 이게 온도 상승이라고요, 아줌마. 온도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뭐 얘기했던 유문암질 마그마가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마그마 말고 여기서 만들어진 마그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올라와서 여기를 데워서 여기가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고온의 물질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다. 맞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이다. 이게 왜 틀렸을까요? 수현이가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현무암질이에요. 현무암질 마그마다? 맞죠? 아닌데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가 말한 건 현무암질 마그마는 저 밑에고, 자 어디냐 여기. 이상한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용융돼서 유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돼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문암질 마그마도 그렇게 틀렸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이거는 그죠?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안산암질 마그마다. 네. 그죠? 깊이 100m 지점에서는 마그마가 생성된다. 100m 지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나요? 표를 보셔야죠. 어디서 생성돼요? 한 20? 20은 아닌 것 같은데 10. 그죠? 주황색이 초록색보다 더 높은 데서 더 오른쪽에 있는 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10km잖아요. 이게 없으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맞는 거예요. 10km. 니네 잘 봐요. 대륙지각은 몇 킬로미터에서 존재를 합니까? 대륙지각은 지표면에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가 대륙지각이에요. 배. 대륙지각이 지표면에서부터 100km까지가 대륙지각이다. 기억이 그런데. 기억 좀 하시죠. 다시 해야 되나? 네. 몇 킬로미터까지가 대륙지각이에요? 50. 35km입니다. 농구하자 우리. 해양지각은 5km고 대륙지각은 35km까지인데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쭉 여기서 만들어지면 유문암질이. 근데 얘는 지금 몇 킬로미터에서 만들어집니까? 10. 10. 여기보다 더 위라고. 니네 아까 유문암질 마그마 위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어. 그래서 이게 안산암질 마그마인 거예요. 부록. 그래서 거기서는 위에 있는 표를 제대로 보지 않으시면 니은을 맞았다고 고를 수도 있죠. 원래는 맞으니까. 이해됩니까? Yes, 오케이. yes. 자 코멘트 좀 잘 달아주시고 또 틀린 거 있나요? 5번. 없으면 넘어갈게요. 너 마무리 문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몇 번? 수현이? 7번 5번 7번 하면 되나요? 네. 자 우선 5번부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가는 지구자기장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자기장의 모형을 나타냈네요. 나는 A와 B 지점 중에 한 지점의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미추. 되게 자 A에서 B로 가면서 복각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가면 위에서 B에서 A로 가면 복각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 나에서 복각은 플러스 50이다 맞나요? 네. 얘 지금 북방구인 건 아니야? 네. 북방구인 건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지현씨? 화살표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그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나오는 나와서 들어가니까 따내고 이렇게 들어가. 남반구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반대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간다고? 화살표 반대로 됐지 방향이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남반구에서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남반구라 나오는 나오는 거 그쵸? 북반구는 들어가는 거고 남반구는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북반구니까 복각 플러스 50이고 만약에 남반구였으면 마이너스 50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B에서 관측한 것이다. 띵띵. 디딩.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7번. 그림은 판의 경계와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상인 지진의 진앙을 나타낸 것이다.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ABC 지역 중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는 곳과 스콕 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을 각각 쓰세요. 자, C는 해구겠네요. 맞죠? 네. C는 해구입니다. 왜? 어떻게 되는가? 여기죠. 대륙이 있고 해양지각이 있는데 해양지각이 밑으로 가면서 여기서 진원이 300km 이상에서 진원의 깊이가 발생을 하니까 진앙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C는 해구고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B는 당연히 해령이죠. 네. 그죠? 왜 얘는 신발 지진이 아예 일어나지 않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해령이고 A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뭐야? 이렇게 가는 거. 꺼져요. 보존형 관계에서는 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발 좀 공부 좀 합시다. 그 정도 기초 지식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보존형 경계에서 무슨 신발이네 진짜. 자, A는 뭐예요 그럼 A는? A는 네, 해구. 해구죠. 어떤 해구예요? 대륙 해양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는 해구입니다. 해양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도 밀도가 높은 해양지각이 밑으로 내려가서 섭입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B고요. 맞죠? 네. 스콕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어디예요? C. C겠죠. 대륙지각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죠? 네. C를 제가 9번 몇 번인가? 시점 몇 번? 5번. 자, 9번을 볼게요. 5번이요? 몰라 나는. 4번이요. 내가 어, 4번. 내가 틀린. 자, 9번을 볼게요. AC 대륙이 AC가 어디 있어? 아, 저쪽 위에 있는 거고 그거네. 자, AC 대륙이 고생대 말의 하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물어보는 거 맞나요? 그죠? 자, A와 B 대륙에서 중생대 말의 번성한 화성 분포의 연결성을 조사를 한다. 맞나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한계하는 고생대 말이지. 중생대 말에는 이미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데 화성 분포해봐야 뭐 붙어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죠. 자, B와 C 대륙에서 고생대 말의 비가 태적물을 찾아서 연결성을 조사한다. 이거 당연히 맞죠? 고생대 말에 얘네가 붙어있었을 테니까. 예. 자, AC 대륙에 분포하는 앞선의 지질시대별 고지자기를 측정해서 대륙의 이동 경로 조사한다. 이것도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제대로 봐. 자, 그 다음에 빠른 번호도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선 11번을 볼게요. 자, 그림은 플룸구조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자,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형성된다. 맞죠? 그죠?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되면서 만들어진다.
자 2번 아시아 대륙에서는 차가운 플룸 이거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옐로스톤하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열곡대에서는 뜨거운 플룸이고요. 그죠? 여기서는 아시아대는 차가운 플룸인 건 알고 계실 거고. 3번 주로 상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죠? 어디까지? 멘틀의 최하단부까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내서 판 구조론보다 훨씬 더 넓은 지형의 뭐예요?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부 멘틀이 아니라 멘틀 최하단부까지 물질이 이동합니다. 자, 플룸 상속률을 통과할 때 지진파의 속도는 늘어진다. 너 이거 앞에서 공부 안 했니? 이거는 미리 푼 거예요. 왜 미리 풀었죠? 네? 왜 미리 풀었어? 자, 앞에를 넘어가시면 아니요, 왜 공부도 안 하고 풀어? 선생님이 앞에 넘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안 돼.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 37쪽 밑에 그죠? 뜨거운 플룸이죠, 맞습니까? 예. 뜨거운 플룸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니네 이걸로 플룸을 알아낸 거예요. 그저 선생님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터지면 다 죽는데요. 어? 저희도 죽어요? 우리는 아니고 반경 150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아니면 돼요. 16번. 자, 다음에 16번. 자, 표는 화성암 A와 B의 SiO2 함량 비율과 과정의 결정 크기를 했다. 자, A는 딱 봐도 SI 함량 비율이 높고 조립질이네요. 뭐죠? 화강암. B는 당연히 현무암이겠죠. 이 정도도 모르시면 안 되죠. 자, 유색 광물,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 비율은 누가 더 많죠? 예. B가 더 많죠. 아, 야. 아니네. A가 너무 많잖아요. 미안해. 내가 거꾸로 봤어요. 자, A가 현무암이 아니에요. 자, A가 현무암이 아닌데? 유문암이네, A가. A가 연기성 그냥. 아, 유문암. 미안해요. 자, B가 화가나. 신성이. 유문암. 아니지. 반려. 자, 조립질이잖아. 아니지. A가 반려암이지. 이거 거꾸로 보니까 겁나 헷갈리네. A가 반려암이에요, 반려암. 미안해요. 그 다음에 B가 유문암입니다. 그지?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유색 광물의 함량은 A가 B보다 많다. 네. 맞죠? SiO2 함량 비율이 낮을수록 어두운 색이니까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세립질이 더 빠르죠. 그렇죠. 니네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느리면요, 얘네들이 광물의 재결정 작용이 일어납니다. 광물들끼리 붙어서 입자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입자의 크기가 커지기 전에 식어버리면 입자의 크기가 작은 상태로 굳어서 세립질이 됩니다.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B이다. 맞나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 비율이 어떻죠? 맞아요. 낮아요. 된 건가요? 네. 그 다음 없어요? 신성은 안 보여. 수능들 좀 풀어라. 아이고 새끼들아. 아무리 수능을 안 본다지만 저 수능 볼 건데요. 풀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채점 했어요? 야뭐 피부 고치는데 이렇게 한나절이야? 나 진도 나가야 되는데. 천천히 했죠. 천천히가 안 돼. 빨리빨리 하고 인마 시험 봐야 돼. 근데 지구가 왜 이렇게 겁나 많네. 아, 쌤 진짜 저 목에 귀신 달린 것 같아요 지금. 미칠 것 그럴 같아요. 일은 없어. 그런 거 같아. 7번 틀렸다. 선생님. 응. 공부 안 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아주 떨어지질 않아. 아니 근데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11번도 틀렸다. 빨리 표시. 빨리빨리 하고 채점도 안 하고. 자, 거기 몇 번 틀렸니? 거기 보면은 지금 73쪽부터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헐. 자, 4번 얘기하네요. 자, 그림 가하다는 구성물질의 기원이 다른 세 퇴적암을 나타낸 것이다. 사암, 석회암, 암염이죠. 사암은 모래랑 진흙이 묻어진 거고,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묻어진 거고, 암염은 소금이 묻어진 거죠. NaCl이 묻어진 거죠. 네. 자, 가는 쇠사성 퇴적암, 다는 화학적 퇴적암에 속한다. 맞나요? 네. 어우, 좋네요.
자, 나는 화강암의 풍화로 생성된 물질이 굳어진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나는 화강암의 풍화로 만들어진 거는 가는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굳어진 거기 때문에 화강암의 풍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네. 자, 다는 화산 물질이 퇴적돼서 굳은 것이다. 그거는 뭐죠? 응회암이죠. 네. 암염이 아닙니다. 무슨 응회암이 앞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설명하면 될까요? 예. 네. 자, 어느 지층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와우, 요거는 지금 뭐랑 뭐가 있죠? A에 있는 건 뭐예요? 사춘리. 아니. 사춘리. 그 다음에 B는요? 결혼 열은. 연. 아니야 그 잠시만 건여? 건열 네, 건열인데 니네 지금 보면 건열의 위치가 좀 이상하죠? 네. 아래로 뾰족한 게 아니라 위로 뾰족된 거니까 얘는 지층이 뒤집혀졌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에서 퇴적물이 운반되는 방향은 기역이다.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디에요? 예. 뒤집었으니까. 지층이 뒤집혔잖아요 지금. 네.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그러면 원래 연은도 어떻게 생겼어 니네? 요렇게 생겼어야 됐나? 네.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요. 이렇게 돼. 아니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나? 네. 네. 그죠? 네. 요렇게 퇴적물이 이동합니다. 맞죠? 네.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어디야? 이유 니은이죠.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왜? 요렇게 왔을 테니까. 네. 요렇게 왔을 테니까 여기서도 요렇게 왔겠죠. 네. 지금 지층이 뒤집힌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원래 모양을 정확하게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자, B가 퇴적된 후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 네. 왜? 역전됐어. 아니지. A. 건열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서 발달이 됩니다. 네. 자, A가 B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당연히 네. 맞죠. 이 새끼들은 지금 지층이 역전돼 있어요. 뒤집혔어요. 네. 뒤집혔다라는 게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전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A가 먼저 퇴적된 게 맞죠. 자, 그다음 자 10번을 틀렸네요. 자, 그림 가는 퇴적 환경의 일부를 나는 A나 B에서 생성된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저거 뭐냐? 자, 기다려봐. A가 뭐야? 이게 뭐지? 연은인가? 이거요? 나가 연은 같지 않아요? 나 사춘리 아니. 사층리예요? 와, 생긴 거 사층리? 사춘리 같은데 나가 사층리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사층리야? 봤는데. 왜 사층리야? 아, 모양 줄무늬가 줄무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그림이 좀 애매하네. 이거 사층리? 몰라요. B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건 맞고 B에서는 점이층이니까 A가 지금 뭔데? A가 지금 대륙분 근처인데 대륙분 근처에서 사층리?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림이 좀 애매하다. 아, 사층리인가봐. 니네 그 옆에 가 그림이랑 좀 비슷하네. 2번에 아닌가요? 사춘리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층리. 그러니까 사층리인가봐요. 자, 보죠. A와 B는 모두 해양 환경에 해당한다. 맞나요? A는 육지죠. 대놓고 육지라고 해놓고서 뭔 해양 환경이지. 자, 니은 나를 이용해서 지층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죠. 네. 그죠?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상황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구조는 B보다 A에서 발견되기가 당연히 쉽죠. 네. 그렇죠? 육지 환경에서 뭐 연안 환경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11번. 근데 저 실력 두개 다 틀렸어요. 11번 우리나라 지질 명소인 가와 나의 위치에 발견되는 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석회암이 주로 발견된다. 사면충 화성을 볼 수 있고요. 나 쉐이드 주로 발견되고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다. 자, 가와 나에서 발견되는 암석은 모두 쇠설성 퇴적암이다.
석회암은 뭐죠? 화학적. 그렇죠. 삐비. 자, 니은 나에서 발견된 암석은 연한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맞아요. 나. 셰일이 주로 발견되었고 공룡 발자국을 볼 수가 있다. 제가 볼 땐 틀렸어요. 니네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왜 틀렸어 이거? 나에서 발견되는 암석은 연한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네. 쉐일. 연한 환경에서 퇴적되었다가 왜 틀렸을까요? 전 니네 지금 여기 보면 화석이 발견되는 암석들은 전부 다 뭐죠? 퇴적암입니다. 그죠? 퇴적암이 주로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퇴적암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져요? 밑에서. 어디 밑에서요? 지하 깊숙이. 지랄하네요. 자, 강과 호수, 바다의 밑바닥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네. 연한 환경은 파도도 치고 육지 환경이기 때문에 퇴적이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얘가 융기해가지고 연안 근처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퇴적암 자체가 육지 환경에서는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보면 나 지역이 연안인데 연안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새끼가 바다에 있는 진흙 밟고선 바다 깊숙한 곳에 진흙을 밟은 거고 걔가 퇴적이 돼가지고 융기가 돼가지고 발견되는 것 뿐인 겁니다. 어떻게 밑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 공룡이 개 크니까요. 자, 가해 암석이 나해 암석보다 더 오래되었다. 이건 산업충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1번을 보죠. 그림은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A와 D를 통해서 화학적 퇴적암이 퇴적된다. 맞아 안 맞아요? 틀려요. 풍화 침식을 받아 생긴 쇠설물이 쌓인 거기 때문에 쇠설성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B와 D를 통해서 생성된 암석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건 쇠설성 퇴적암이죠. 이은 BB죠. 답은 디귿인데 디귿 과정에서 교결, 다짐 당연히 일어나는 거. 그래야지 퇴적암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걔는 어디에서든지 일어납니다. 네. 자, 그림 가와 나는 퇴적 구조의 사측리와 점이측리. 가가 사측리고 나가 점이측리겠네요. 그죠?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추정할 수 있죠? 네. 그죠? 기울어지면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나는 퇴적물의 퇴적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된다. 맞아 안 맞아? 네. 누가 먼저 가라앉았냐? 무거운 놈이 먼저 가라앉아서 밑에, 가벼운 놈이 늦게 가라앉아서 위에입니다. 네. 자, 가와나는 층리면보다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이 잘 된다. 가와나는 층리면보다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이 잘 된다. 맞지? 아닌가? 맞지 않나? 자, 층리면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냐 옆에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층리면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요 지층을 싹 걷어내서 요 윗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줄무늬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잘라서 뭐야 잘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층리면은 어떻게 자른 거예요? 얘를 이렇게 잘라서 윗부분을 본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된다. 걔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에서 본 건데 점이층리랑 사층리는 다 단면에서 관찰이 잘 돼요. 세로로 잘라야 돼요. 그렇구나. 층리면은 건열이에요? 뭔 소리야? 건열도 단층에서 봐야 잘 보이셨나?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지질 구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빨리빨리들 복습해 주세요. 나중에 공부할 시간 안 줄 겁니다. 저 시험 언제 봐요? 이거 1단원 끝나고 본다고 했어요. 시험을 몇페이지 나눠줄 수 있는데 잘 넘어가. 자, 이따가 나눠. 네. 자, 이제 지질 구조입니다. 자, 지질 구조.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은 거예요. 즉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지층이나 또는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상태가 바로 지질 구조다. 자, 과거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면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았겠구나, 어떤 모양이 나오면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니네가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거기 보면 지제구조의 종류 나오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습곡입니다. 습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판판이 쌓여있던 지층이 요렇게 변한 게 습곡이에요. 당연히 습곡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요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미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제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미는 힘을 이제 횡압력이라고 할 거고요. 횡압력.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도 있겠죠. 이걸 장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장력. 그러니까 요 용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있는 습곡은 뭐를 받아서 생긴 거다? 횡압력을 받아서 생긴 겁니다. 자, 지하 깊숙한 곳, 거기다 밑줄 지하 깊은 곳에 고온 고압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니네 지층이 차가워요. 그럼 딱딱하겠죠. 그럼 아무리 힘줘도 이렇게 안 이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끊어지지. 그러니까 지층이 온도가 높지 않아서 얘가 어느 정도 녹아서 물렁물렁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양쪽에서 밀면 끊어져요. 근데 얘는 온도가 높다고. 얘가 좀 녹아서 물렁물렁해. 그러니까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하 깊숙한 곳에 고온 고압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왜? 그 옆에 보라색으로 나와 있죠. 온도가 높을 때 끊어지기보다 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낮으면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그건 밑에 가서 배웁니다. 자, 이제 습곡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는데 거기 튀어나온 데가 배사입니다. 배사. 여러분들의 배를 보면 알 수 있죠. 튀어나온 데는 배사입니다. 지층이 위로 볼록하게 휘어나온 부분 배사.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향사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골이라고 부르는 데죠. 우리가 골이, 마루라고 부르는 데를 배사, 골이라고 부르는 데를 향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지층이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간 부분이 향사예요. 배사랑 배사 사이죠. 자, 그 다음에 습곡축은 뭐냐면 가장 많이 휘어진 중앙의 축이다. 즉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습곡축이에요. 가장 많이 휘어진 습곡축. 이렇게 되는 거 습곡축. 그죠? 이참수의 축을 생각하시면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습곡축 면은 뭐예요? 축은 이렇게 일자인데 습곡축 면은 뭐예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단면이 습곡축 면입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는 습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첫 번째 정습곡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습곡은 거기 보면 습곡축면의 기울기에 따라 동일합니다. 습곡축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뭐로 나눈다? 거기 보면 정습곡, 경사습곡, 그 다음에 횡화습곡으로 나눕니다.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정습곡이에요. 거기 보면 습곡축면이 어떻게 된다? 수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 수직인 거. 정습곡입니다. 그죠? 정습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사습곡이죠. 습곡축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 기울어진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어져 있죠. 습곡축면이. 이게 경사습곡이에요. 그러면 옆에 경사습곡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누워버렸죠. 그 와자가 무슨 와자예요? 누울 와자. 눕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행과 그 와예요. 와죠. 그 불상 중에서 누워있는 불상들도 와자가 들어갑니다. 누워있는 불상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그렇지. 옆으로 누워있는. 텐션이 상당하네. 나와서 수업하지 그래.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이제? 이제 줄에다 좀 매놔라. 제가 어떡하네 저. 신났네. 자, 신났네. 왜 저러지? 궁금한데 지금. 자, 횡화습곡이에요. 거기 보면 습곡 측면이 거의 뭐로 누운 거? 수평으로 누워있다 얘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누워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를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이 횡화습곡에 골 때리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나와 있어요. 자,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인 거예요. 맞죠?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지각 변동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층이 쌓였으면 얘가 얘보다 더 오래된 겁니다. 밑에 있는 게 더 먼저 쌓인 거예요. 근데 횡화습곡은 봐봐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내 그림 보지 말고 그 그림 봅시다. 내 그림은 안 되겠네요. 자,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인 것인데, 근데 문제는 횡하습곡에서는 먼저 쌓인 것이 지층의 일부가 위로 올라오면서 지층이 쌓인 순서를 해석하는데 뭐 할 수가 있다? 혼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 그림은 정 안 되네.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짜증나. 제가 그려드릴까요? 사용할게요.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 A가 있는 거 보이나요? A가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A랑 오른쪽에 있는 A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A가 왼쪽에 있는 A가 미안해요. 너네분의 왼쪽에 있는 A가 오른쪽에 있는 B보다 더 위에 있어요. 맞나요? 위치상으로? 예. 맞아. 예. 더 위에 있지만 문제는 A가 B보다 더 언제 쌓인 거? 먼저 쌓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A가 먼저 써였다고요? A가 먼저 쌓인 거죠, B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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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보면 이거는 내가 한번 도전. 와우. 너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얘가 A, B, B, A예요. 네.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A가 B보다 더 위에 있잖아. 왜? 이 새끼가 만약에 더 누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그림보다 더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A가 B보다 더 위에 있지만 아 그렇네. A가 B보다 먼저 쌓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지층의 상하 관계로 누가 먼저 쌓였는지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애가 이 평화습곡입니다. 그렇구나. 그거를 좀 잘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뭘 배웠다? 습곡. 습곡을 배웠다. 습곡의 종류는 청습. 정습곡, 경사습곡, 평화습곡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지표면과 축이 이루는 각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단층이 있어요. 단층은 뭐예요? 지층이 끊어진 게 단층입니다. 자, 지층이 힘을 받아서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했다. 형성된 지질 구조로 거기다 밑줄 온도가 낮은 지표면 근처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왜? 얘가 차가우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옛날에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자, 요렇게 지층을 좀 그리죠. 요렇게 두 개로 그립니다. 여기가 단층면인데, 자, 얘네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죠. 상반과 하반이 있습니다. 상반은 위에 있는 지층, 하반은 아래에 있는 지층인데 누가 상반일까요? 왼쪽. 얘가 상반이에요. 상반과 하반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미끄러지기 쉬운 놈이 상반이에요. 얘가 경사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미끄러지기가 더 쉽다. 맞아요? 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끊어졌는데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가 미끄러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지층 구조가 나오겠죠. 또는 양쪽에서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끼가 밀고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 배웠어요, 중학교 때. 요렇게 얘가 올라온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좀 그립시다. 요렇게 된 거죠. 얘가 자연스럽잖아요.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가 미끄러졌으니까 정단층. 얘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역단층. 자, 얘는 무슨 힘이 작용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장력. 얘는 회감력이 작용하면 됩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단층의 구조 나오죠? 누가 상반이고 누가 하반이야. 그 그림 보면 내 그림이랑 반대로 되어 있지만 누가 더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예요? 오른쪽이 더 쉬운 구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상반, 왼쪽이 하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요거 갖고 있는 놈이 하반이에요. 네. 미끄럼틀 같이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단층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정단층 보이죠?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간 겁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놈이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간 게 정단층이에요. 얘는 무슨 압력을 받았다? 장력을 받았다.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서 미끄러지기 쉬운 상반이 밑으로 내려가져 있는 단층.
이게 정단층입니다. 이해되니 수연이? 오케이. 자, 역단층이죠. 역단층은 뭘 받았어요? 횡압력을 받았죠. 그죠?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기 쉬운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타는 겁니다. 그럼 얘는 횡압력을 받은 거고요. 자, 주향이동 단층, 니네 주향이동 단층의 대표적인 예가 변환단층. 아까 김지아가 했던 헛소리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렇게 비껴가는 거 있었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가는 거. 여기도 단층이에요. 서로 비껴가는 거. 변환단층이라고 하는데 변환단층이 주향이동 단층의 한 예가 됩니다. 자, 단층면에 경우에서 상방과 하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끄러져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뭐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가면 주행이동 단층이 됩니다. 즉 상방과 하반이 어느 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옆에 심화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해령과 해령에서 여기서 지각이 일로 가고 여기서 지각이 일로 갈 때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 변환단층이라고 불렀죠? 거기서도 비껴가는 거죠. 그래서 주향이동 단층의 한 예가 변환단층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변환단층은 판의 경계 중 보조전 경계에서 형성되는 단층으로 주향이동 단층의 일종이다라고 분명히 나와져 있어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근데 주향이동 단층하고 변환단층의 차이점은 뭐예요? 단층면을 중심으로 양쪽이 다 같은 방향.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면 변환단층이죠. 멀어지면. 근데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는 거예요. 모든 판이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주향이동 단층.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리죠. 전리는 앞에서 얼핏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전리는 뭐가 있다? 가로줄 무늬인 전리. 뭐라고 해요 그걸?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로 무늬의 전리가 뭐죠? 주상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상이 더 새로 같지 않아? 주상이 세로야. 아니 그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얘가 아까 가로 질문에 주상이라고 아 지금 이렇게 지금 기둥주자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나요? 판상이 뭔가 가로가 산문을 못하나요? 일본어가 6점이라? 뭡니까? 그러니까 약한 포인트가 뭐예요? 판이 옆으로 넓적한 거고 주가 세로라는 게 어렵나요? 아니 근데 뭔가 판상이 더 가로 같지 않아? 그렇지. 뭔가 판상 자, 어쨌든 외우시는데 잘 봐요. 자, 전리는 이렇게 세로 줄무늬로 쪼개지는 거, 주상전리랑 하나는 이렇게 가로 무늬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 무늬로 쪼개지는 게 가로 무늬의 줄무늬가 판상전리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어제 그랬지만 층리라는 놈이 있어요. 층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층리는 퇴적암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네들은 지층에 쌓인 물질이 달라가지고 이 물질과 이 물질의 사이에 경계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처럼 니네 햄버거 봐도 패티랑 야채랑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빵이랑 행복해? 맛있겠다. 좋네. 대단한 운동이네, 연습이.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판상전리는 뭐예요? 쪼개진 거예요. 잘라진 거야, 암석이. 왜? 여기서 누르고 있었던 압력이 없어지면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 돌 사이에 받는 압력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입자랑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쪼개진 겁니다. 자, 얘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압력도 영향을 주지만 누가 더 큰 영향을 주죠? 온도죠. 이 새끼가 갑자기 지하 깊숙한 온도 높은 데서 갑자기 올라오면서 식으니까 급격하게 온도가 식으니까 얘가 수축하죠. 니네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는 거 알죠? 부피가 작아집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성이 적어지면서 부피가 줄어요. 줄어들면서 얘랑 붙어있던 게 쪼개지는 거고 얘는 누가 더 큰 힘을 영향을 주는 거야? 압력이 더 큰 영향을 주죠. 이해되죠? 그래서 전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이 얘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자, 생성 원인. 마그마나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할 때 온도 변화죠.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또는 지하 깊숙한 곳에 암석이 융기할 때 압력 변화가 심할 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층이 뭐 할 때 양쪽에서 뭐예요? 힘을 받으면 쪼개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습곡을 작용을 받을 때도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 주상절리랑 판상절리가 있다. 자, 주상절리 제주도 가서 봤죠? 자, 기둥 모양의 전리도. 기둥 모양의 전리예요. 그죠? 세로문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어디서 주로 나타난다? 화산암. 화산암은 뭐예요?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은 암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큰 거고. 용암이 중심 방향으로 빠르게 냉각하는 과정에서 수축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우와. 자, 그 다음에 판상전리, 얇은 판 모양의 전리, 즉 암석이 가로줄무늬로 쪼개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어디서 주로 만들어진다? 심성암. 왜? 지하 깊숙한 곳에서 압력이 높은 데 있다가 갑자기 융기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면 쪼개지는 거예요. 자, 융기할 때 암석을 누르는 압력이, 즉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줄어들면서 형성된 단면이 판상전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이에요. 자, 부정합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애죠. 왜 잘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죠? 지질시대요? 네. 야, 니네 잠깐만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야, 니네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 진짜 궁금하네. 아, 언제 할 거야? 아, 저 근데 공부해요. 아니, 공부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나? 니네 진짜 공부 너무 안 하는데 뭘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는 게 없네. 오늘만 이런 걸. 저 오늘 진짜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약간 정신이 안 좋아서. 진짜 상태가 니네 하여튼 알았어요. 오늘 상태가 안 좋은지 진짜 상태가 안 좋은지는 시험으로 판단을 할 건데 니네 수학 시험 저번에 개판 쳐놓고 선생님이 지금 액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마음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뭐지? 선생님이 지금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요. 선생님 아예 일요일 5시부터 7시 수업을 아예 빼놨습니다. 아예 빼놨어요. 니네 계약하고서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7시 뒤에 수업을 안 잡을 겁니다. 내가 그 앞으로 잡으면 앞으로 잡았지, 오전으로 잡으면 잡았지, 뒤에 시간은 그냥 열어놓을 거예요. 와. 니네 수학만 나머지 하겠지? 이런 생각 절대 위험합니다. 와. 토요일날, 일요일날 막 여기에 5시 와서 9시, 10시에 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니네 이번 중간고사는 절대 망하게 안 둡니다. 선생님은 말한 건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알겠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번 니네 시험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나중에 계속 감사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나중에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은 이거를 무료로 진짜 얼마든지 시간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수업을 안 늘리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파이팅. 네. 지금 10시 반에서 12시 11시 50분 타임이 하나가 비는데 그 수업도 안 받고 있어요. 언제요? 평일에 다 빼놨어요. 다요? 네, 3일간만 빼놓고 오후예요? 밤이지. 네. 오전은 어떻게 학교 다니는데.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일요일 오후 타임하고 평일날 뒤 타임을 아예 빼놨으니까 아주 공부 안 하시면 이제 집에서 계속 데려다가 집에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데려다 줄 거예요. 아, 전 자고 할게요. 아니에요. 안 재울 겁니다. 쌤 야식 밤이 늦어도 무조건 집에다 데려다 놓을 테니까. 시켜.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니네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먹고 있는 마음과 본인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요. 아, 열심히 하세요. 집에서 잘게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좀 해봅시다. 알겠죠? 파이팅. 이게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신도 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좀 복습을 하세요. 성룡 씨. 예. 공부 얘기하니까 또 다운되네. 그렇게 신났던 놈이. 자, 부정합입니다. 부정합. 자, 부정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다. 생물종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하나가 부정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정합이라는 이 지제구조를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데는 수천만 년 정도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합의 생성 순서를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있죠.
자, 부정합은 니네가 사진으로 나오면은 니네가 사진이 흑백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잘 안 내고요. 그림으로 주로 내는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여기가 부정한 면입니다. 딱 보면 다른 애들은 반듯한데 얘는 막 꾸불꾸불하고요. 여기 막 돌 같은 거 올라가져 있어요. 그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부정한 면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합이 어떻게 하면 이 부정한 면이 생기느냐? 우선 얘가 첫 번째 강 밑에 또는 바다 밑에서 지층이 쌓여요. 첫 번째가 퇴적입니다. 쌓입니다. 그죠? 그래서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여기 바다예요. 횡압력을 받아서 얘가 이제 뭐를 해요? 융기를 하죠. 그대로 쌓여있는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횡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융기, 습곡이 일어난 거죠. 양쪽에다 누르다 보니까 습곡이 일어나서 이 밑에 쌓였던 애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걸 융기라고 하죠. 올라간 거예요. 니네 뭐 누르면 그냥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거 아니다. 올라가는데 시간 개오래 걸려요. 이거 뭐 융기하니까 뭐 힘만 딱 가지면 얘가 뿅 하고 올라오는 줄 아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오래 걸려요. 응? 아니라고 시험씨? 아니야. 자, 그럼 얘가 이제 육지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뭘 받아? 풍화. 침식을 받아서 여기가 깎이는 거예요. 여기가 깎이는 거지. 침식을 받아서 깎이는 겁니다. 이렇게 깎이죠. 당연히 풍화 침식이 뭐 칼로 절단한 것처럼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게죠. 왜? 바람과 비에 의해서 깎이는 거니까. 그럼 깎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침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침강을 합니다. 침강이에요. 침강.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뭐야? 다시 장력을 받던지 해서 얘가 다시 내려갑니다. 어떻게 된 상태로? 머리통이 이렇게 깎인 상태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했어요. 이거 얼핏 그림이 앞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다시 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또 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퇴적이에요. 다시 아니고 끝났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적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여기 밑에 있는 퇴적물하고 이 위에 있는 쌓인 퇴적물 사이에 이 경계면은 얘랑 사이에 엄청나게 큰 시간적 단절을 보여주는 거다. 왜? 그러구나. 얘가 쌓였을 때는 여기 있었던 거고 얘가 쌓인 거는 올라가서 깎이고 내려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쌓인 거니까 요 지층, 즉 이 부정한 면의 상하 얘네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개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부정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부정합은 정합과 부정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합이라는 것은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인접한 상하 지층 사이의 관계. 이건 뭐예요? 정합은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을 때 이 식기가 이 식기보다 오래된 거, 이 식기가 이 식기보다 오래된 거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부정합이죠. 정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 보면은 조류운동이나 니네 조류운동 옆에 뭔지 나오죠? 거기 보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지각이 서서히 증가하거나 서서히 뭐예요?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운동이 조류운동이다. 그러니까 얘는 대륙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 조산운동은 산이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게 조산운동입니다. 조류운동이 조산운동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부정합은 조류운동이나 조산운동 등으로 인한 인접한 상하지층 사이에 큰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보다 쭉 큰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두 지층 사이의 관계. 그래서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 부정한 면이라고 한다. 자, 생성과정 별표 돼 있죠. 우선 퇴적, 수면 밑에서 퇴적된다, 융기한다, 침식당한다, 다시 내려온다, 또 퇴적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거기 보면 종류, 당연히 부정합도 종류가 있죠. 융기하기 전이나 융기하면서 받은 지각 변동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평행 부정합이에요. 잘 안 보여요, 그림이. 자, 부정한 면의 경계로 상하지층의 층리가 나란한 부정합이다. 대부분 뭐예요? 조류운동을 받은 거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여기에 부정한 면만 딱 있는 거예요. 횡압력을 받지 않은 거지. 그대로 떠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얘가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으면 얘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져.
다른 다른 지층들이 휘어진다. 그러면서 위에가 깎이고 여기에 부정한 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회감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평형부정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줄무늬가 없어. 그럼 양쪽에서 미는 힘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대규모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넓은 면이 그냥 씩 올라간 거죠. 위로 미는 힘, 그러니까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조류 운동으로 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감력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층이 휘어짐이 없어요. 근데 경사부정합이 있죠. 얘는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은 거예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의 층리가 경사진 부정합이다. 대부분 무슨 운동? 조산 운동이죠. 이건 뭐야?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얘가 찌부돼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발생을 합니다. 니네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뒤로 넘어가시면 나오죠. 그림으로. 자, 1번 평행부정합을 보세요. ABC 쌓였죠? ABC 쌓였죠? 맞아요? 위로 올라갈 때 얘네들 구부러져 안 구부러져? 안 구부러져요. 회감력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서 깎이고 내려와서 다시 쌓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정한 면만 울퉁불퉁하지 나머지 지층은 다 평행해요. 근데 밑에 경사부정합 보세요. 이 새끼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양쪽에서 밀어서 올라간 거예요. 밀으니까 얘네들이 구부러져서 습곡을 만들고 얘가 뿅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로 지층, 새로 쌓인 지층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그림 보세요. 새로 쌓인 위에 있는 지층은 평행하고 밑에 있는 지층은 어떻게 된 거야? 꾸불꾸불한 거예요. 즉 평행부정합과 경사부정합은 얘가 위로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다르다. 얘는 무슨 운동? 조류운동. 대륙 자체가 올라간 거고 얘는 조산운동. 양쪽에서 밀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난정합은 밑에 거 하고 앞에 거 다시 하고 봅시다. 난정합은 자, 부정한 면의 아래에서 심성합이나 변성합이 분포하는 부정합이다. 부정한 면 아래에서 심성합 뭐예요? 부정한 면 아래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굳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부정한 면 아래에서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분포하는 부정합으로 부정한 면의 경계로 상하지층의 평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뒤로 보세요. 자, 난정합은 뭐야? 퇴적이 됐죠? 회감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꾸불꾸불해져요. 그 상태에서 마그마의 관입이라는 건 뭐예요? 마그마가 튀어나와가지고 지층이 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올라가서 깎였고 그 위에 다시 쌓인 게 바로 뭐다? 난정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마그마의 관입, 여기에 마그마의 관입 정도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아이고. 자, 그 밑에 판해운동과 지질구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경계가 있는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이 작용해서 정관층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판의 경계랑 짬뽕을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대서양의 중앙의 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렴형 경계에서 양쪽에 미는 힘인 회감력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습곡과 역단층이 잘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대륙판과 대륙판, 알프스, 대륙판과 해양판이 발달을 하는 거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양쪽에서 비트는 힘이 작용해서 주양 이동 단층, 즉 변환 단층이 발달을 한다. 샌안드레아스 단층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 변동을 받을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지는데 걔네들이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관입과 포획만 하면 되는데 니네 그 관입과 포획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얘가 의외로 좀 잘 나오는데 관입은 뭐예요? 지층이 쌓여져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게 관입이에요. 관입이라는 현상은 나중에 이제 지각의 나이, 지각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때도 도움이 엄청나게 되는 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관입이 뭐냐? 지하에서 마그마가 주변의 지층이나 암석을 뭐하는 거? 뚫고 들어가는 거죠. 녹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관입이 일어날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에
마그마 주변의 암석이 열을 받아서 뭐 되거나 변성되거나 관입한 화성암은 차가운 주변의 암석의 영향으로 급격히 식은 흔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열을 받아서 변한다라는 얘기죠. 얘 마그마가 뚫고 간 요 주변에 있는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서 열과 높은 열을 받은 흔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기서는 갑자기 차가운 지층하고 만나서 빠르게 식었겠죠? 그러니까 식은 흔적도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관이밤, 대표적으로 관이밤이 좀 잘 나오는데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 관이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층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식었죠? 그래서 돌이 됐죠? 그럼 그게 관이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관입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포획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여기에 있던 돌덩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암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갔을 때 이 마그마가 녹아 안 녹아? 녹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원래 마그마의 구성 성분이 아니었던 애가 녹아져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박혀서 굳어지는 거죠. 이게 포획암이라는 거예요. 즉 마그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현무암질 암석인데 마그마가 화강암질 암석이에요. 화강암질 암석이 여기를 뚫고 이렇게 들어가서 굳어버렸네. 그죠? 그럼 관이맘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관이맘 표면에 어두운 색 이렇게 동그란 돌덩이들이 박혀 있는 거야. 이거는 뭐였었는 거야? 원래 있던 현무암이 여기에 녹아가지고 굳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포획이라는 거는 마그마가 뚫고 들어갈 때 주위의 암석이나 지층의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은 구조로 이때 포획된 암석을 무슨 암이라고 한다?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 포획암은 원래 마그마를 구성하고 있던 성분이 아니에요. 지층을 구성하고 있던 성분이죠. 근데 뚫고 들어오니까 여기에 구성 성분의 일부가 여기에 녹아져서 굳어진 겁니다. 그죠? 초코칩처럼 박혀있겠지? 자, 관이맘과 포획암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지구 내부 물질을 연구할 수 있고요.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보세요. 관이맘 보이죠? 위에 그림. 전혀 지각과 다른 색깔인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포획암 보이죠? 관이맘의 색깔은 어두운 색인데 포획암의 색깔은 밝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마그마가 어두운 색 물질이었는데 밝은 색 지층을 뚫고 들어가서 암석의 표면 또는 중간중간에 밝은 색 광물들이 뭐예요? 녹아져서 굳어졌다. 그래서 걔를 무슨 암이라고 한다?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니네 그리고 그 옆에 암산과 암맥이 또 나오죠? 보입니까? 네. 그 그림 옆에 네. 김성룡 씨 어디 여기인가? 이게 또 신났다가 정신 나갔다가 오늘 뭐 좋을 중에 여기 있잖아. 정신이 나갔어 아주 김성룡 1차 경고입니다. 저게 아주 그냥 도가 뭐. 아이고 거기 보면 관입 암상하고 암맥 보이죠? 네. 그죠? 암상은 주변의 층상 구조랑 평행하게 지층을 뚫고 들어가서 굳은 거고 암맥은 가로줄무늬나 세로줄무늬가 가깝죠. 그렇죠? 비스듬하게 뚫고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빨리 밑에 거 풀읍시다. 옆에 거죠. 쉬는 시간 없어요? 뭘 쉬어 이 새끼야. 네. 기대했다. 이거 지사법칙 30분 남았는데 미치겠네. 뭐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지? 뒤에 것도 풀어야 거기 저것도 대표 자료 분석도 네. 니네 못 믿겠으니까 저 멈춰. 이거 잠깐. 당연히. 자 이제 지사법칙인데 얘는 별표가 5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예요. 야, 지사법칙에서는 많으면 2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오른쪽은 못할 것 같고 왼쪽만 오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사법칙이라는 건 거기 보면은 5가지 법칙에 의해 가지고 지층이 선후관계 있죠. 어느 지층이 먼저 쌓였고
어떤 지층이 나중에 쌓였는지의 순서를 판단하는데 적용시키는 5가지 법칙이에요. 요걸 가져다가 니네 오른쪽 페이지 보면 뭐 나와요? 상대 연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즉 이 5가지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층들의 상대 연령으로 누가 먼저 쌓였고 누가 나중에 쌓였는지 순서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맞죠? 그냥 층층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또는 휘어져 있으면 뭘 받은 거다? 지각 변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쌓였을 거니까 만약에 얘가 휘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얘는 지각 변동을 받은 거야 라는 걸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이죠. 얘는 앞에서 나왔죠. 지각 변동을 받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지층이 더 뭐한 거다? 오래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지층이 쌓일 때는 아래쪽이 위쪽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변형되거나 또는 역전돼 뒤집혀진 게 아니라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일수록 어떻게 된다? 더 나이가 많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자, 세 번째 법칙이 관입의 법칙이에요. 잘 보셔야 돼. 관입이 또 나오죠. 자, 관입을 당한 지층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쌓인 거예요. 내가 먼저 있었는데 뚫고 들어온 거죠. 그럼 내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네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변성 정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봐요.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위에 있는 C의 밑에 부분이 다릅니다. C지층의 아래 부분이 달라요. 왼쪽은 변성을 받았고요. 오른쪽은 변성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왜 무슨 차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C가 여기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C 지층이 변한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쌓인 거야? 마그마가 먼저 들어온 거야? C 지층이 먼저 쌓였던 거야? C 지층이 먼저 쌓여 있던 거야. 나 먼저 쌓여 있었는데 얘 마그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랑 붙은 부분에 열을 가해줘가지고 여기가 변했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분은 C의 변성작용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지층이 쌓였는데 마그마가 뚫고 나와가지고 이 마그마가 여기에 쌓인 거예요. 그리고 식었어. 그리고서 여기가 깎였어. 조금 투하 침식을 받았어. 거기에다가 C가 쌓인 거예요. 그럼 이미 얘가 식었기 때문에 C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그마랑 C 중에 누가 먼저 쌓인 거야? 마그마가 먼저 굳어진 거다라는 것을 변성범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기저여관 딱 보면 알겠지만 아, 얘 침식당했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관입의 법칙은 그거예요.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어떻다? 나중에 생성된 거다. 즉 뚫림을 당한 놈이 먼저 생성된 거예요. 자, 마그마가 관입하면 열 때문에 관입당한 암석은 변성작용을 받으므로 변성된 암석이 먼저 생성이 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맨 왼쪽은 뭐부터 쌓였어? A 쌓였고요. 맞죠? 그 다음에 누구 쌓였어? C 쌓였죠. 그리고 우선 B가 뚫고 들어온 겁니다. 맞아요? 아, 그럼 B가 마그마예요? B가 마그마죠. 이 새끼 거기 안 보이냐? 호해감도 있는데. 아유 정말 한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A가 쌓이고 A를 뚫고 B가 튀어나온 다음에 식었죠? 그 위에 C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관입당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관입한 애가 나중에 생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변성 범위를 꼭 확인하셔서 누가 먼저 쌓여있던 건지를 꼭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자, 그 밑에 잠깐 보세요. 거기 그림 바로 밑에 관입이 일어났을 때 마그마가 기존의 암석을 뚫고 관입하면 화성암 주변은 모두 변성 적용을 받죠? 왜? 얘가 가운데를 뚫고 들어간 거니까. 기존의 암석 일부가 화성암 속에 포함될 수가 있다. 포획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는 포획감이 없어요. 왜? 뚫고 그냥 지상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니네 그 옆에 어떻게 된 거야? 원래 A가 있었는데 마그마가 뚫고 나가서 지상 바깥으로 나가서 굳은 거야. 그러니까 포획 카레가 없죠. 여기서는 포획 카레가 있죠. 여기를 뚫고 들어갔더니
여기에 있던 기존 지층 또는 여기서 떨어나온 애들이 포획감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획감이 없는 거죠. 즉 포획감의 유무, 그 다음에 변성된 범위 정도로 누가 먼저 쌓여 있었고 누가 관입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 분출이 일어났을 때 오른쪽 그림이에요. 분출이 일어났을 때 뚫고 나갔을 때 마그마가 지표를 분출한 후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었다면 분출한 화산암의 위쪽으로는 변성이 일어나지 않고 침식 흔적이 있거나 또는 뭐가 있다? 기저효감이 있는 거죠. 이해되죠? 기저효감은 침식당할 때 생기는 겁니다. 돌들이 부서져가지고 그냥 지표면에 쌓여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림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을 앞에서 배웠으니까 부정합 면의 관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큰 시간 간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를 경계로, 즉 이 침식된 면, 부정합 면을 경계로 얘랑 얘랑의 엄청난 시간적 차이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하 지층을 이루는 부성함성의 종류와 지질 구조, 화석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즉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니네 지질 시대 구분할 때 부정합 면으로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동물군 천이 법칙이죠. 이건 뭐야?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는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진화된 동물의 화석이 발견될수록 나중에 쌓인 지층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니네가 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질시대의 대표 화석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생대 대표 화석, 중생대 대표 화석, 신생대 대표 화석을 외워야지 걔네들로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상생명인지, 왜냐면 시사화석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육상인지 바다인지 또는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까지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나 문제 안 펴니까 개이득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 배운 이 5가지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층의 상하 구조를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니네가 이 5개를 공부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성경아, 그거 잠깐 멈추시고 꺼요. 꺼.